여성들에게 몹쓸 짓을 한 뒤 숨지게 하고 심지어 불까지 질러버린 인간 말종 황호진을 알고 계십니까? 2000년 2월 16일 새벽 2시경 서울특별시 이태원 명동의 호프집에서 일하는 당시 23살의 황호진이라는 자가 동료들과 1차를 마친 뒤 2차 장소인 나이트클럽으로 향하게 된다. 나이트클럽에서 룸을 잡은 황호진은 부킹을 하다 한 여성에게 호감을 갖게 되는데 그녀는 단란주점에서 일하는 23살의 정씨. 이후부터 그자는 그녀에게 잘해주며 환심을 샀고 결국 일행들과 헤어진 뒤 정씨와 인근의 포장마차로 향했다. 이때 정씨와 하룻밤을 보내기로 작정한 황호진은 어떻게든 그녀를 취하게 하려 날이 밝아올 때까지 술자리를 이어갔고 아침 7시경이 되어서야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다. 이후 정씨가 취해서 비틀거리자 황호진은 자신의 계획대로 그녀를 어찌해보기 위해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노량진에 있는 정씨의 집으로 향했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황호진은 계획대로 그녀를 침대에 눕힌 뒤 덮치려 했다. 하지만 정씨가 왜 이러는 거냐고 정색하며 그자를 밀어냈고 이에 황호진은 괜히 한번 튕겨보는 거라며 계속해서 몹쓸 짓을 시도했는데 이후에도 진짜 관계를 맺기가 싫었던 정씨는 계속해서 황호진을 거부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그렇게 한동안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후에도 정씨가 자신의 생각과 다른 반응을 보이자 기분이 상한 황호진은 짜증을 내며 정씨의 목을 조인 뒤 숨지게 해버렸다. 직후 황호진은 도망치려 했으나 정씨와의 술자리 중 아는 동생과 함께 산다는 말이 기억나서 즉시 옆방으로 향했고 그 방에는 정씨가 말한 동생 최씨가 자고 있었다. 이때 황호진은 최씨가 신고할 것을 염려하여 최씨마저 숨지게 하려 자고 있는 최씨의 목을 조였는데 갑작스런 상황에 잠에서 깬 최씨가 발버둥을 쳐서 이불이 젖혀졌고 그때 황호진은 잠옷차림의 최씨를 보게 된다. 잠옷차림의 최씨를 보고 정신이 나간 황호진은 이미 정씨를 숨지게 했음에도 최씨를 덮치려 했고 최씨에게 살려줄 테니까 좀 벗어라 라는 말을 하게 된다. 난데없는 상황에 최씨는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결국 황호진은 최씨에게 몹쓸 짓을 해버렸고 살려준다는 말과 달리 몹쓸 짓을 끝내고는 최씨마저 숨지게 한 뒤 도망쳐버렸다. 이후 아무런 죄책감을 못 느낀 황호진은 평소와 같이 호프집에 출근하며 일상생활을 이어갔고 심지어 범행 다음 날에는 미아리 텍사스라고 불린 집창촌에 가기도 했었는데 하지만 이보다 놀라운 것은 지금부터였다. 미아리에 다녀온 황호진은 언젠가 신고가 되면 결국 자신은 잡힐 것이라 생각했고 알리바이가 필요하겠다 싶어 그자는 자신이 숨지게 한 정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끊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다. 그러다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음성사서함에 왜 전화를 안 받느냐, 전화를 기다리겠다, 나 때문에 화가 난 거냐는 식의 메시지를 남기는 등 마치 자신과 정씨가 특별한 사이라도 되는 척 알리바이를 조작했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부족했는지 범행 3일 뒤인 2월 19일 늦은 밤 황호진은 범행 흔적을 완전히 없애버리면 될 것이라 생각했고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한 뒤 정씨와 최씨가 숨져있는 그 집에 불을 질러버렸다. 이후 황호진은 완전 범죄일 것이라 생각했으나 2월 20일 새벽 빠르게 신고가 되어 119가 출동해 화재를 진화했고 그 안에서 숨져있는 최씨와 정씨가 발견되었다. 즉시 119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을 살피게 되고 그 안에서 정씨의 휴대폰을 발견, 통화 내역을 조사한 경찰은 더 볼 것도 없이 황호진을 용의자로 지목하여 사건 발생 6일 만인 2월 22일 그자를 붙잡게 된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황호진은 범행 동기와 과정을 진술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자의 과거였다. 2000년 당시 나이 23, 서울 출생이었던 황호진은 환경미화원이었던 아버지와 전도사인 어머니 사이에서 성장했고, 학창시절에는 어머니의 영향으로 교회에서 중고등부 회장도 했으며 학교에서는 연극부로도 활동하는 등 특별한 점 없이 성장했으나 그자에게는 심한 도벽이라는 문제가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나 친척들의 지갑에 손을 대서 많이 혼났던 그자는 버릇을 못 고치고 학창시절 2차례나 절도를 저질러 옥살이를 했었고, 22살이 되던 1998년에는 우울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었는데, 이러한 이유들로 군대에도 가지 않았던 황호진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정신을 못 차렸다. 1999년 초부터 호프집에서 일했던 황호진은 정 씨와 최 씨에 대한 범행을 저지르기 8개월 전인 1999년 6월 6일 새벽, 홍제동의 다세대 주택가를 서성이다 절도를 하기 위해 한 주택의 옥탑방 문을 따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직후 사람이 없었던 방 안을 뒤지던 황호진은 다이어리와 지갑 등을 보고 여성이 사는 집이라 확신한 뒤 다이어리 등을 훔쳐 옥탑방을 빠져나왔는데, 놀랍게도 2주가 지난 6월 21일 밤 술을 처마신 황호진은 다시 그 옥탑방을 찾아가 문을 따고 들어갔다. 집 안에는 회사에 다니는 언니와 간호대학생이던 동생이 자고 있었고, 몰래 들어간 황호진은 주방에서 과도를 들고 온 뒤 자매를 툭툭 치며 깨웠다. 처음에는 절도가 목적이었지만 2명의 여성을 보고 생각이 바뀐 그자는 간호대생인 동생을 향해 살려줄 테니 좀 벗어라 라고 말하며 몹쓸 짓을 하려 했다. 이때 간호대생인 동생이 울면서 살려달라 사정했고, 이에 황호진은 동생에게 이불을 뒤집어 쓰라고 말한 뒤 갑자기 회사에 다니던 언니에게 달려들어 몹쓸 짓을 시도했는데, 하지만 언니의 저항이 심했고, 그러자 기분이 나빠진 황호진은 언니의 목을 조여 숨지게 해버렸다. 그리고는 이불을 뒤집어 쓴 동생에게 몹쓸 짓을 하려 했으나, 이때 천만다행으로 아랫집에서 인기척이 들려왔고, 더 이상 범행이 힘들었던 황호진은 동생을 향해 어디 학교, 무슨 학과인지 다 알고 있다는 말을 한 뒤 도망쳐버렸다.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던 그자가 8개월이 지난 2000년 2월 나이트클럽에서 정 씨를 만나 범행을 저질렀던 것인데, 황호진, 그자의 재판 결과는 어땠을까? 2000년 5월 열린 1심 재판. 황호진은 재판에서 과거 우울증 치료를 받았고, 사건 당일에는 술을 마셔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치밀한 계획하에 범행을 저지른 뒤 자신의 알리바이를 조작하는 등 범행 동기나 과정에 있어서 전혀 참작할 만한 점을 찾아볼 수 없다며 1심 재판부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이후 선고에 불복한 그자는 항소했으나 2심 역시 1심과 같은 사형을 선고했는데, 1997년 12월 30일 이후부터는 형이 집행되지 않기에 현재 40대 후반인 황호진은 아직도 옥살이 중에 있다.